자, 안녕하세요.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청원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증시, 미증시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 전날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7% 이상이나 올랐었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했고요. 그 충격이 고스란히 미증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증시, 특히 어제였죠. 코스피가 10%가 빠지는 걸 제가 거의 처음 봤습니다. 사실상 저도 2010년부터 이렇게 저렇게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렇게 큰 폭의 낙폭을 보인 건 우선은 처음이었다는 거. 그만큼 우리 모두가 놀랐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초점이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듯합니다. 우선 오늘은 다행스럽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좋지 않았는데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오늘 개장과 함께 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당연히 시가 자체는 많이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 이러면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덕분에 코스피는 현재 기준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2544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34포인트, 6%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런 충격이 또 한 번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근데 다행스럽게 어제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옵션 시장이죠. 사실상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가 있는데 그 개인 투자자 쪽에서 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풋옵션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게 이게 한편으로 시장의 바닥을 우선은 알릴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대로 오늘 다행히 시장은 이렇게 잘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기면서 시장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저는 몇 가지 변수가 우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러한 변동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자료 한번 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료 보시면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이 생각했던 수준을 소폭 하회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크게 하회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은 우선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오른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ISM 제조업 지수가 전반적으로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준이 되는 50 여기를 지금 계속 하회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이 50을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렇게 약간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기본이 될 만한 부분인데 이게 우선은 꺾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이 제조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이 조금은 위축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선은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또 이슈가 됐던 게 역시나 이 고용률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이 고용의 측면이 중요한 이유는 1913년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목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 그런데 정확하게 99년이 지난 2012년에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한 가지 정책 목표를 더 추가를 했는데 이 실업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가 이번에 발표가 실업률이 4.3이 나왔습니다. 경제활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전월 동기 대비 약 42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지난해 보였던 수준을 우선은 넘어서는 4.3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우선은 매우 우려스러움을 자아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너무나 물가만 신경 쓰다가 이거 정말 고용 문제 되는 건 아니냐. 그 충격 때문에 사실상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역시나 중동지방에서의 분쟁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지방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중동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간헐적으로 들러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분위기가 조금 더 커진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충격과 고용률이 너무나 아쉬웠다는 것, 거기에 중동 지방에서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다중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던 가운데 말 그대로 마지막 폭탄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행이 되었고,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부각이 되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라서 일본의 연기금이 자금력 기준으로는 세계 2위 정도라고 우리가 지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해외에 있는 자산을 조금씩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미국도 그렇고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일본 엔화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기준으로는 우선은 142엔 정도인데요. 이게 얼마 전만 하더라도 160엔이었죠. 우리가 지난 3월에 일본에서 금리를 소폭 인상하였던 시점 이후로 엔화 가치가 좀 오를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더 밀렸습니다. 그렇게 160엔까지 올라갔던 엔화 가치가 지금은 이제 140엔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엔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본 증시도 말 그대로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우선은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표는 바로 요거 일본 엔화 가치입니다. 그 일본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시장이 조금 위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을 봄에 있어서 반드시 이 엔화 가치를 꼭 참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어제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낙폭이 컸던 기업들의 주가가 우선은 반등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나 무턱대고 막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짙어집니다만, 지금은 옵션 만기가 우선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가급적이면 시장은 조금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내년까지 전망치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GDP는 단 한 번도 3%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3.5배나 올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한편으로 지금 놓여있는 이러한 시장 상황도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